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랜만에 또 잡담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발리가 이제 한 달 살기에는 적당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 7가지와 단점 3가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발리는 일하면서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4에서 10mbp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카페라든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고 체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갔다 왔을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속도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심 속도가 그냥 속도를 재지 않고 그냥 체감만 했을 때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정도.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LTE 같은 경우는 터지지 않는 곳들이 꽤 있어서 제공이 된다고 LTE가 이렇게 뜨긴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이제 3G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코워킹 스페이스가 각 지역마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에 등록을 하는 거죠.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적합한 걸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워킹 스페이스에 등록을 하면 10에서 15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등록을 해요.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프 박스, 그러니까 스카이프 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쾌적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어디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게도 에어컨이 안 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좀 환경이 쾌적하게 잘 마련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상 편집 작업을 한다, 글을 쓰는 작가다, 아니면 이제 IT 직종에 속한다 라고 했을 때 발리가 인터넷이 느려서 가기 힘들지 않나요? 라는 의문은 코워킹 스페이스로 인해 많이 의문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혹 도시가 느리다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수단이 있으니까. 장점 중에 하나는 바다가 있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서핑을 많이 즐기러 오시고 스노클링이라든지 다이빙 자격증 따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꼭 이 액티비티를 즐기지 않고 나는 이제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보는 선셋이라든지 선라이즈도 충분히 멋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 바다 근처에 비치클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치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보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클럽같이 즐기는 곳도 있고 그냥 해 지는 거 바라보면서 즐기는 곳도 있으니까 충분히 즐길 만한 거리는 꽤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발리의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저렴한 물가겠죠. 한 달 살기에 부담이 전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부담이 없는 물가를 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에 예산을 110에서 14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할 때는 이 물가가 사실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좀 부담이 없는 편이고 150을 좀 넘어가거나 250 사이야. 그러면은 약간 부담이 돼서 저는 이제 편도 비행기를 포함해가지고 월에 110에서 1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어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렴하게 지낸다라고 하면 100만 원까지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좀 천차만별이긴 해요. 만약에 발리에서 풀빌라를 빌린다든지 숙소를 저는 이제 40만 원에 구했는데 50만 원에 구할 거다, 60만 원에 구할 거다, 혹은 액티비티를 더 다양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 예산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랑 물가 비교를 좀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치앙마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1.2배에서 1.5배 정도 발리가 조금 더 비싼 듯한 느낌이에요. 발리는 지역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지낼 때
꼭 관광지를 가지 않아도 그 지역만을 즐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다르기도 하지만 확연히 다른 지역들도 있어서 이 관광지로서의 해석보다는 내가 그 지역에 살았을 때 나에게 맞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확실히 구분되는 게 발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지역에 대한 특징이나 뭐 장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쿠터를 안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스쿠터를 타는 분들이 계시다면 발리가 라이딩하는 재미가 확실히 치앙마이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도 뭐 스쿠터를 타기는 했는데 확실히 발리에서는 스쿠터로 라이딩을 할 때 재미가 좀 더 있더라고요. 물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스쿠터 타면서 약간 이 눈에 보이는 경치들이 굉장히 좀 즐겁죠.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고. 근데 이제 발리에서 운전을 할 때 뭐 칼치기라든지 싱크홀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발리 같은 경우는 단속이 심한 편은 아니에요. 뭐 치앙마이로 비교를 해보면 치앙마이는 때때로 이제 외국인들을 아예 딱 잡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발리 같은 경우는 뭐 너가 외국인이니까 뭐 너가 현지인이니까 이런 구분은 딱히 없어요. 다만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에서는 메인 스트리트에서는 이제 경찰들이 잡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벌금 무셔야 되고, 한 달 살기 숙소를 발품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 함을 정의를 하면은 숙소비를 조금 아끼고자 하는, 좀 가성비를 따지는, 그리고 현지에서 좀 집을 보면서 숙소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발리가 그래도 발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무엇보다도 장점은 이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할 때 발품을 하게 되면 디파짓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전기세를 별도로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잘만 얘기하면 그 월세 값에 다 포함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좀 유도리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집을 찾아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에서 뭐 40만 원 딱 낸다 그러면 그 안에 뭐 전기세, 물세,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발품을 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비용을 내더라고요. 물론 더 장기로 살면 좀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 달 산다라고 했을 때는 막 부가적인 거를 따로 받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연이 굉장히 웅장하고 딱 트여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치앙마이랑 좀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자연이 다른 거냐. 근데 확실히 느낌이 조금 달라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정갈하고 이게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자연이라면 발리 같은 경우는 뭔가 웅장하고 이게 뭔가 꾸며지지 않는 정글 같은 느낌? 특히나 이제 지역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밀집된 곳의 자연 같은 경우는 논뷰가 좀 탁 트여져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되게 맑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은 자연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자연적으로 좀 더 좋게 느껴지는 도시는 발리이기는 하죠. 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3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제일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자연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벌레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벌레가 치앙마이에 계시는 분들은 벌레 2마리 정도를 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개미가 너무 많이 다닌다, 뭐 음식 좀 쌓아놨더니 개미가 들끓더라, 그리고 뭐 바퀴벌레가 있다. 근데 이제 동남아에서는 바퀴벌레를 피할 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운이 좋게도 치앙마이에서 발리에서도 숙소에서 바퀴벌레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리 같은 경우 어떤 벌레들이 많냐면 그냥 잘 모르는 곤충과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베란다에 뭐 쌓여있기도 하고 숙소의 퀄리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제가 있던 숙소에서는 이제 벌레들이 꽤 보였죠. 근데 그게 막 우글우글 많이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뭐 고개 돌리다 보면 벽에 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베란다에 좀 벌레들이 있다든지 요 정도거든요. 관리가 잘 되는 숙소일수록 방 안에는 이제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우붓 말고는 짱구에서는 방 안에는 벌레가 별로 없었거든요. 방 안에 무조건 들어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도마뱀인데 도마뱀이 귀여워요. 되게 작아요. 뭐 요 정도? 요거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뭐 요 정도? 근데 상상 초월하는 이제 도마뱀 크기가 발리에는 있죠. 아무래도 더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로 크냐면 뭐 한 이 정도? 더 크려나? 꼬리까지 하면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엄청 이제 걸음이 이렇게 쬐끄만 것들 타타타 이런 느낌인데 큰 도마뱀은 덩덩 덩덩 뭐 이런 느낌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모기에는 많이 물리지 않았어요. 모기에 물리기보다는 약간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드러기라든지 개미한테 물리는 거 그 정도였고 제가 밥 먹다가 뭔가 이제 밥상이나 혹은 이제 내 밥의 접시 위에 뭐 개미가 있다든지 뭐 작은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죠. 제가 비위가 많이 안 상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그러니까 떠서 그 뭐 이렇게 앞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비위가 상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안 먹지는 않습니다. 먹긴 먹어요. 그러니까 다만 비위가 상할 뿐. 그리고 에어컨 있는 카페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짱구에서는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짱구에서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에어컨이 좀 시원하게 나오는 카페. 근데 이게 대화를 나눌 때는 상관없어요. 뭐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그냥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뭐 혹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커피만을 마시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카페에 갔을 때 에어컨이 없으면 2시간을 버티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엄청 덥고 물론 이제 이 에어컨이 없는 카페들 같은 경우 내부에 이제 팬이 있다거나 창문들을 다 열어놓거나 아니면 문이 이제 아예 오픈되어서 자연바람이 있기는 한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뭔가 여유롭게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좀 힘들어요. 있기는 있어요. 물론 찾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호객행위도 있다라고 하는데 호객행위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 가격 흥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흥정하다 보면 서로 좀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게 흥정하기도 하지만 되게 사놓고도 찜찜하게 흥정한 경우 쟤도 기분이 나쁘고 나도 기분이 나쁘고 근데 그 흥정하는 이 과정에서도 힘들어요. 막 정신적으로 더 깎아야 되나 아니면 다 깎았나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깎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잘만 이걸 흥정을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흥정을 제대로 못하면 덤탱이 씌우기도 일쑤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되게 친절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는 거, 돈을 뭔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스쿠터를 분명히 내렸어 바로. 근데 바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진지 모르겠어. 잠깐 1분 사이에 이 열쇠가 없어졌는데 그걸 막 이제 찾으러 다니니까 거기 이제 관리하는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 스쿠터 키를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같이 찾아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감동했죠. 와, 이 사람 되게 친절하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고맙다 하고 막 되게 신나하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벙쪘죠. 뭐지? 설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내 열쇠를 빼간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돈을 요구해서 이게 되게 착하신 분이었어요. 착하신 분이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돈으로 연결되기도 하는구나. 물론 이제 보상을 해줘야죠. 저도 어차피 그 열쇠 잃어버리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그 순간적으로 좀 벙쪘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런 이제 일들도 있었다는 거. 빠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저는 발리에서는 환전을 2가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이제 수중에 있으니까 이 달러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이득이긴 해요. 한국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비교해보면 달러가 훨씬 더 이득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리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환전을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권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때 환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밑장 빼기가 심하니까 환전율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가판대 있는 환전소는 웬만하면 의심을 좀 해보고 환전하는 게 좋아요. 눈 앞에서 당하거든요. 분명히 같이 눈으로 보면서 셌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면 몇 장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달러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수중에서는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비바 체크 카드로 ATM 가서 이제 현지 화폐를 인출을 했었는데 비바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건당 수수료는 없고 내가 이제 인출한 금액이 1%만 나가거든요. 20만 원 꺼내면 2만 원, 2천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죠. 동남아에서 유용한 카드 중에 하나인 EXK 카드가 있긴 했죠. 치앙마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발리에 오면 이 EXK 카드의 활용도가 확 낮아져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가 별로 없어요. 그 홈페이지 가서 제가 막 싹 다 찾아보기도 했는데 진짜 별로 없고 인도네시아 뭐 곳곳에 이제 설치되어 있긴 한데 발리에는 몇 곳 없는 거죠. 그 ATM 기기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있다고 해도 그 ATM 기기에서 제공하는 한도가 15만 루피야.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12만 원 이상의 금액을 뽑기 위해서 매번 이제 하면은 2,000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EXK 카드 쓸 바에야 비바 체크 카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ATM 기기 찾기도 힘들고 이거를 만약에 40만 원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40만 원을 하려면 EXK 카드로는 3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6,000원이 들어요. 근데 비바 체크 카드는 4,000원이 되는 거죠. 1%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비교하면 뭘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사실 결정할 필요도 없어. EXK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EXK 카드는 발리에서는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발리 한 달 살기에 대한 팁은 마지막 한 편이 남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2달 살기를 할 때 유심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리의 치안은 어떤지 여자 혼자 지내기에 괜찮은지 그리고 우붓이나 짱구에 트랙잼이 이제 심하다고 했는데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거기를 피해서 뭐 숙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쇼핑을 하시는 분들, 뭐 모기 제품이나 라탄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